삼양사 2021년도 실적을 스루풋 손익으로 분석을 하고 2022년도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배속 보기는 국룰이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55,500원으로서 2020년도 말보다는 4,90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47%밖에 시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삼양홀딩스로서 지분율 61.8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삼양사는 설탕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설탕이라는 식품과 그 다음에 그 화학 제품을 동시에 하고 있는 이 업종을 두 가지를 다 삼양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있어서 매출은 1조 7,840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그런데 더 증가를 해서 23.8%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4.3%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금액상으로 스루풋 율로는 30.9%로서 전년보다 3.8% 하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진율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8.8% 증가했는데 현장 가공비가 13% 증가하고 판매 관리비가 4%가 증가했습니다. 이 판매 관리비 이율은 전체 운영 비용의 44.4% 정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될 것 같네요. TOE 생산성은 1.03으로서 전년보다 0.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8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52.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0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2020년도 또 18억 원 정도 적은 수치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연속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에 와서 위에 있는 재고 관리 흐름은 제조업체 모든 기업체를 분석하면서 재고 자산 명세를 재고 관리 흐름을 볼 수 있게끔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게 줄기차게 끊임없이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5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86억 원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전체 재고는 올해 2021년도에 775억 원이 증가를 매우 크게 증가를 했고요. 예년에 비해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그 원재료 가격, 삼양사니까 설탕, 뭐 이런 것 등의 밀가루도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런 곡물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원재료 확보 차원에서 주문해 놓은 그런 밑작품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료도 뭐 355억 원이나 증가를 했고, 거기다가 미착품도 342억 원이나 증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의 합인데요. 이것을 분석을 위해서 MC와 OE로 크게 디커플링합니다. MC는 23.5%가 증가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8.8%가 증가했습니다. MC가 그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23.5%가 증가했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이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A 재고 자산의 변동은 밑에 B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전체 재고 자산을 그 변동 범위 기준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 범위라고 하더라도 미착분까지 매출원가 산식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물음을 삼행사 사례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착품이 너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 전체 재고자산이 그렇게 늘었다고 하면은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그 기말 재고를 빼게 되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그 실제보다는 더 매출원가가 적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보다도 그 이익이 더 많이 나오게 계산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주요 비용을 인건비가 1,07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21명이 감소했고요. 평균 임금은 8천만 원, 8,1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인상률로는 2.7% 인상이 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근데 그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인건비는 올려줘야 되는 게 기업의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2020년도는 1.05에서 1.08로 이때도 0.03포인트가 상승했는데 상승했을 때는 거꾸로 1.4%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깎인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그 잔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게 하면서 총 임금이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그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가 두 번째 많이 나가는 돈인데요. 634억 원이 집행이 돼서 2.2% 증가를 했습니다. 가공 비율이 19%로 1.4% 하락했습니다. 이 재료 비율이 제조원가 중에서 재료 비율이 상대적으로 그럼 증가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도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이 2021년도에 와서 그 매우 크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1천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가 드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P는 전체 재고 자산을 변동 범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Q는 WCAI,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만 기준으로 가져가는 총 제조 비용인데 스카이어 홀딩스는 이 Q를 기준으로 기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표준적인 기업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또한 생산재료비와 Q, 말하자면은 그 스카이어 홀딩스가 계산하는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생산재료비의 차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은 내부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생산 재료비는 외부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원재료비로서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매입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비싸게 들어온 그 생산 재료비를 줄일 방안은 없다는 얘기고요. 가공 비율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내부의 어떤 관리 역량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요인이라서 굳이 그 어떤 그 성격을 얘기한다면 가공비는 내부 요인, 생산 재료비는 외부 요인으로 인식을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2단계, 3단계인데요. 일단 그 1번 WCAI와 그 다음에 2번 회사가 제시하는 재고자산의 변동 기준이 전체와 WCA하고의 차이니까 723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갭투로 알 수 없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전체 재고자산의 이 증감액은 역시 마찬가지 2단계하고 똑같은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뭔가 그 매출원가 산식에 어떤 그 삼양사가 가져가는 기준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좀 불투명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매출원가 산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양사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 기준 매출원가 검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 총제조 비용은 이제 그 생산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기초 전체 재고 자산을 더하고 기말 재고 자산을 빼면은 매출원가가 나오겠습니다. 그게 1조 5,560억 원이 나오는데 결산 매출원가는 그보다 작은 1조 5,280억 원으로 그 결산을 했죠. 그러면은 281억 원이 더 적게 매출원가가 나왔다. 그리고 이건 3년 연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전체 매출원가 전체 재고자산을 그 매출원가 기준으로 갈 때 나오는 것은 매출원가를 줄여서 매출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그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럼 매출이익이 많이 나오면은 뭐가 좋냐? 그러면은 일반관리비 빼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테니까 주주들이 좋아할 거고, 또한 그 세금을 걷어가는 국세청도 좋아하겠죠. 남들은 그 법인세 절감을 한다 난리들인데 삼양사는 뭐 세금 더 내겠다, 그런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가져가겠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결코 전체 재고 자산이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란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재고 자산의 변동 기준은 WCAI로 변경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점을 실제 평가를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WCAI 기준 매출원가 검증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더 크게 차이가 나죠. 그 검증 매출원가는 1조 6천억 원대인데 결산 매출원가는 1조 5천억 원대거든요. 2021년도에 와서. 그게 재고자산의 그 증감 차이 때문인데 변동범위 1천억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의 경우에는 미착품의 대폭적인 증가,
그 다음에 원재료의 증가도 있죠. WCAI 기준으로 하면 매출원가가 크게 증가하여 매출이익의 감소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성과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WCAI 기준으로 매출원가 산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요, 위에 거를 좀 적어 놓은 걸 읽어보면은, WCAI 회전율 상승과 TOE 생산성 하락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사는 반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식회계 하는 회사가 아니다는 것을 반증해야죠.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가격 상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보통 오를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서 장부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매출원가하고 나누면은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TOE 생산성은 이제 영업이익 슬픈 영업이익을 가지고 그 산출하는 거니까 이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이 하락했을 수 있다. 하락했다. 이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거죠. 요건 그 다음 장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매출채권 수금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또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수금 속도나 대금 지급 속도나 거의 유사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이 됐으니까요. 국제 곡물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뭐 30% 선까지 더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데 제품 가격도 그러면 하락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10% 내외로 그 인상을 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은 그 반증으로서 그 가능한 데이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폭에 비해서 제품 가격 인상폭이 높지 않으니까 이것을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하락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진율이 떨어져 가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그 제품 가격에는 크게 반영을 못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근본적으로 소비자 물가의 어떤 중요한 그 품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정부 통제를 안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삼양사가 그 식품 사업 부문 외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재료 공시 가격은 없고요. 제품 가격은 또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저기 기재를 생략했는데 30에서 60%로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위에 거대로 해석을 안 하더라도 뭐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의 매출 비중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50% 정도는 또 위에 있는 대로 하락했다고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명확하게 그 제품 가격 가지고 반증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충 어느 정도는 인정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 캐펙스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 금액은 1815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기업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14.1%로 산출이 되고요. 전년보다 0.5% 증가했습니다.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1,562억 원이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8.3%, 1.4%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696억 원의 차입금을 더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 이율은 37%로 증가했고요. 지급이자율은 그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봤는데 낮은 이자율을 차입한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2020년도는 뭐 약간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ROE 0.7%, 그러니까 2019년 1%보다는 좀 낮게 배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FEM 최종 22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법보율은 9.7%로서 전년 거의 20% 선에서 10% 정도 떨어진 거로, 그래서 자금이 조금 사정이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25.6%로 약간 증가했고요. 납입자본 성장률은 1.3배 성장했습니다. 캐펙스의 그 투자 금액이 1,815억 원이나 되는데 그 내역의 그 중요 크게 오른 것만 보면은 종속기업에 314억 원이 투자가 됐고 유형자산에 216억 원이 그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유동 금융자산이 1,119억 원, 1,12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현금 투자인지 또는 그 평가에 의한 증가인지 그거는 제 수준으로는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유동 금융자산은 뭐 공정가치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하기 때문에 연말 평가 금액에 의해서 이게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거로 해서 현금 재무지표에서는 일단은 그거를 좀 그 증가액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자, 2022년도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원가회계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판매관리비가 5%는 증가할 것 같다. 예년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익을 좀 100%더 좀 올려봐야 되겠다. 매출이 뭐 그 한 2조 원 가까이 하면서 영업이익이 195억 원 정도 되는 게 이게 좀 창피스럽다. 그래서 100%더 올려보자. 그러니까 이제 영업 목표를 두고 판매 관리비는 5%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얼마를 팔아야 될 거냐. 그런 이제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매출 원가가 어느 정도 오를 건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조 원가를 나름대로 산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조 원가를 통해 가지고 매출 원가를 산출해야 되는데 생산 재료비는 그 국제 원재료 가격의 그 상승폭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2%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리고 기말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요거는 또 10% 정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봐서 매출 예가를 2조 원으로 산출해 냅니다. 그러면은 이 판매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더하면은 이제 매출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조 한 3천억 원대는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제조 원가는 25%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29%를 증가시켜야 되는 그런 목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것을 삼양사가 이제 매출을 내부적으로 한다 승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어떤 그 B2B 거래의 단품 성격으로 납품을 한다고 그렇게 그 비유를 해서 좀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는 그 실적으로 볼 때 견적가를 그 189만 원에 써냈을 것이다. 그런데 그 2022년도에는 얼마를 제시하느냐 그러면 앞서서 그 계산한 그런 생산재료비, 가공비, 평관비, 그 다음에 목표 이익을 더하면은 2조 3천억 원대로 그 견적가를 낸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내면은 국내 기업체 중에는 견적서대로 그대로 구매해 줄 회사는 한 군데도 없으니까요. 아마 내고 했을 겁니다. 내고 하면은 225만 원에 하자.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예상이익은 적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삼양사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는 있지만은 CJ 제일제당이라는 또 설탕 경쟁 업체도 있고 밀가루도 마찬가지죠. 그런 등등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삼양사가 밀가루를 뭐 삼양식품에 공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뭐 그 삼양사하고 삼양식품은 별개의 회사긴 합니다만 이름만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225만 원에 해주소. CJ 제일제당에서도 그 가격이면 살 수 있어. 밀가루 공급을 또는 설탕 공급을 뭐 그렇게 된다면은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흑자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매출액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 어느 정도 늘리냐? 5% 올리기도 힘든데 5%까지 올려봐라. 그러면 그때 이제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5% 올리면 생산재료비도 일단은 5% 오른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2%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그 대신 이제 기말재고를 15%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무음으로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녹화 중에 저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매출원가를 2조 원으로 그 계산해 냅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5% 증가한 2조 3천억 원대를 이뤄내면은 4만 그러니까 236만 원대를 이뤄내면은 4만 6천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더 못 올리고 그 매출액이 픽스되었을 때 기말재고 증가시키는 방식의 원가 회계에는 착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분석을 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은 그, 그 원재료의 증가, 그 다음에 미착품의 대폭적인 증가가 매출원가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더 영업이익이 내려갔을 텐데 덜 내려간 거로 그렇게 산출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원가 회계 산식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풋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스루풋은 재정원가 회계를 염두에 두질 않죠. 그리고 사실 재정원가 회계는 용도 폐기돼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똑같이 매출 재료비만큼만 매출액을 올리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그거에 상응하게 매출액을 30%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스르픈율도 똑같고 이게 뭐 마진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회전율이 13.5회전으로 떨어졌었는데 이거 이상 또 못 올릴 것 같다. 그대로 이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견적 전략은
뭐 원가액에서도 가공비 판매 관리비는 이제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다만 똑같이 가공비 2% 증가하고 판매 관리비 5% 증가한다. 그리고 매출재료비 30% 증가한다는 거 보면은 또 영업이익 100% 증가 목표를 더하면은 2조 1,900억, 그러니까 219만 원 정도의 견적 가격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스루풋으로 할 때는 뭐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다고 강조를 해서 계약을 219만 원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또 할 거냐 그러면은 스루풋율을 그대로 다고 재고 회전율만 조금만 더 올려보자. 이렇게 되면은 실행 결과는 2조 3,800 238만 7천 원대로 증가를 시켜서 영업이익은 21만 3천 원으로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급 방식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원가 회계 방식으로 아까 할 때는 실제 이익은 더 나는데 적게 이익이 나는 차이가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스루풋 회계 방식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조원가를 모르더라도 영업에서 요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거니까 스스로들 매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C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손익분기점 방식을 제가 조금 더 진화시켜서 만든 건데, 운영비용 증가율에다가 목표 영업이익을 더해서 그것을 그냥 스루풋율로 나눠버리면은 1조 9천억 원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이하로 판매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스루풋율을 또 좀 증가시키면은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융통성 있게 요거를 또 한번 계산해 보고, 앞에 A 플랜대로 계산해 보고, 적절히 안전응선인 그런 선을 갈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예측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측이란 것은 틀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또 피터 드러커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길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래 스루풋을 올리고 재고 회전율을 올리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뭐 여러 가지 경영 기법이나 경영 개선 컨설팅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굳이 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삼양사에 대한 2021년도 실적을 분석을 스루풋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루풋 중심으로 2022년도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